네, 지난 시간에 교재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 두 개를 여러분들이 낭독하고 그 낭독한 부분을 음성 파일로 녹음한 것을 과제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판례 두 가지를 행정의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판례인데요. 첫 번째 판례를 도해를 하면은 이렇게 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2017년 두 56193 판결이고 사건명은 보조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보조금 반환 결정 처분. 이 보조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는 생활개선 홍성군 연합회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원고 이름이 많이 길죠. 그리고 피고는 홍성군수입니다. 이 원래 홍성군수가 이 생활개선 홍성군 연합회 영농조합 법인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자 홍성군에서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환수 처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 결정 처분을, 즉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영농조합 법인이 낸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내면서 그 소송에 왜 그러면 환수 처분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수 처분을 왜 잘못됐느냐 라고 주장한 근거는 뭐냐면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지방재정법은 보조금의 교부 신청, 결정,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 보조금의 교부 신청, 결정, 사용, 보조금 반환 등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농조합법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조금의 교부 신청, 결정, 사용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위임했지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것은 위임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반환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조례에 위임한 적이 없으니까 이 조례에는 보조금 반환 부분을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재정법이 위임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넘어서서 조례가 규정했고 그래서 그것은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이 환수 처분에 관한 것은 위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라고 아주 깜찍한 주장을 하면서 반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앞페이지 보면은 지방재정법은 보조금 지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에는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사후 감독, 교부 결정 취소, 반환 명령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 교부 결정 취소나 반환 명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 지출의 관리에는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위임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석상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 소송은 어떻다?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지방재정법의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그리고 조례에 대한 위임에 환수 처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보조금 관리 업무에 환수 처분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규정이 없다고 해서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상당히 깜찍한 법리 주장을 해서 원심까지는 이겼습니다. 고등법원까지는. 그러나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당연히 해석상 그것도 포함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 판례를 보시면 이것도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조금 관련된데 이것도 재미있는 사실은 당사자가 홍성군입니다. 홍성군에서 2003년도에 홍주 미트가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보조금을 15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축산물 처리장인데 홍성군하고 푸른축산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입니다. 즉 홍성군이 관여되어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15억 보조금 지급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의 명목은 축산물 처리장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교부 조건에 5년 후에 원금을 일시불로 반환해라 라고 교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난 다음에 원금을 반환하라고 하니까 이 홍주 밑에서는 우리 반환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홍성군에서 일단 원구가 홍성군이 됐습니다. 홍성군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이 보조금을 빌려준 돈 대여금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홍주미트는 일반 사립 법인이고 그리고 홍성군은 행정관청인데 일반 개인에게 혹은 개인 법인 사립 사설 법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개념으로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홍성군에서 깜찍한 방법으로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방법 자체가 사실은 원래 행정관청이 개인에게 혹은 개인 법인에게 사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홍성지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홍성지원은 행정재판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행정재판부가 있는 대전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홍성지원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것도 결국은 파기 환송된 것인데 홍성군이 졌죠. 왜 졌느냐 하면은 이 홍주 미트 쪽에서 항변을 하기를 보조금 예산관리법에 의하면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반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데 수익이 생기지도 않는 상태에서 원금을 반환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보조금 예산관리법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반환 조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소송 자체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제기한 것 자체도 잘못이고, 지방재정법상은 보조금 예산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반환 조건의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환 조건은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반환 조건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얼마든지 반환 조건을 부과시키고 또 그 조건이 지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때 이 반환 조건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보조금은 15억을 보조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5년 동안에 이자 상당액, 즉 5년 동안의 금융 이익을 보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환 조건이 5년 후에 원금을 일시불로 반환해라 라는 것은 5년 동안의 이자를 반환받지 않겠다. 즉 5년 동안의 이자를 금융이익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심법원에서는 이 대여금, 일반 민사소송의 대여금으로 판단을 했고, 또 원금이 15억 전부가 보조금이고,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에는 보조금 예산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반환 조건의 제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관리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즉 반환 조건을 부과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행정법원에서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은 보조금 예산관리법과는 관계없다. 그래서 반환 조건의 자유재량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판례가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죠? 행정의 법률유보. 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법의 근거, 즉 지방재정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 그리고 지방재정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나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에 분명히 근거를 두고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이죠.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이 좀 미비해서, 그리고 그 하위 위임받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도 규정이 좀 미비해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반환명령 혹은 환수처분 이런 거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미비할 때 해석상 거기까지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그런 행정작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좀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